안녕하십니까, 바버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해외 로밍 비용 절약 방법입니다. 영상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과 집에서 쓰지 않는 오래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쓰시던 폰은 해외 폰으로 쓰시고 오래된 폰을 국내 전화용으로 쓰시는 방법입니다. 해외에서 유심칩을 구입해 가지고 전화기에 삽입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방법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일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출장 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죠. 특히나 이 중에 가장 아까운 비용 중에 하나라 그러면 로밍 비용 아닐까 싶습니다. 한 5분이나 뭐 한 8분 이렇게 같이 뭐 골프 투어를 가시거나 여행을 가셨을 때 한 사람씩 만약에 8명이 로밍을 신청하고 왔다. 그럼 한 사람당 보통 11,000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하죠. 자, 그러면 만약에 5일 있었다 그러면 하루에 8만원 돈, 5일이면 5, 8에 40이니까 40만원입니다. 그 40만원이라는 비용은 8명이서 정말 맛있는 집에 가서 뭐 1차, 2차를 하고서도 남을 수도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깝죠. 이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5회에서 6회 정도 해외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다 사용도 해보고 이것저것 비교해 본 다음에 저한테 가장 편하고 저렴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 해외 로밍 절약법,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저의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밍 방법을 한번 알아보죠. 1번 통신사 로밍이다. 뭐 KT, SK에서 자동으로 서비스해주는 그 로밍입니다. 로밍한 사람한테 기생하는 방법이 있죠. 저기 테더링 좀 해주세요, 핫스팟 좀 해주세요 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별도의 와이파이 기기를 대여해서 쓰는 방식도 생겨났죠. 네, 몇 년 전부터 생겼습니다. 자, 현지에 유심칩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자, 로밍 방법에 따라서 비용을 알아볼게요. 통신사 로밍은 통신사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KT 같은 경우 하루에 11,000원씩 발생합니다. 별도의 와이파이 기기를 대여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7,500원 정도, 이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통 이 정도의 금액이 발생하고요. 제가 쓰는 방식입니다. 현재 유심칩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보통 뭐 일주일에 7,000원 정도, 뭐 3,000원짜리도 있고 뭐 5,000원짜리도 있습니다만 10,000원은 넘는 건 없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00원 정도 꼴로 소모되는 것 같다. 자, 로밍 방법의 단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통신사 로밍을 했을 경우 가격이 비싸죠. 거의 하루에 10,000원이 넘는 금액을 곱하기 일수로 계속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로밍한 사람에게 기생하는 거, 이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눈치 봐야죠. 바로 옆에 또 기생해야죠. 조금 떨어지면 인터넷이 안 됩니다. 또 상대방 배터리가 급속히 소모되기 때문에 이분이 배터리가 없네? 그러면 저걸 꺼버려요. 옆에서 좀 켜달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아무튼 그 눈치 보는 거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 속도가 좀 제법 느립니다. 별도의 와이파이 기기를 대여하는 방식도 통신사 로밍에 비해서는 가격이 저렴합니다만, 그래도 유심칩을 꽂는 방법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싼 가격이죠. 그 다음 이 기기 자체에 또 충전을 생각을 해야 되고, 배터리 소모가 좀 빠른 편이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를 또 들고 다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현재 유심칩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방식 중에 제가 사용하는 방식은 단점이 하나 있는데, 전화기를 2대를 들고 다녀야 됩니다. 내 전화기 쓰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오래된 스마트폰, 이 2대를 들고 다녀야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자, 제가 해외에서 사용해왔던 오래된 스마트폰입니다. 아이폰 3고요. 2008년에 출시됐으니까 2008년부터 저는 지금까지 이 방식으로 계속 써왔다는 뜻이겠네요. 아이폰 4G 가지고도 최근까지 썼었고요. 갤럭시 S5도 썼었고, 요 최근에는 노트 8을 쓰게 되면서 갤럭시 노트 5를 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폰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도 지금 이 폰을 가지고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진 촬영 같은 경우도 이걸로 하고 있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거죠. 이 두 개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잘하고 있네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이 아래에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해외에서 사용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 성능이 좋은 노트 5를 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또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오래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아이폰을 포함해서 모든 스마트폰으로 가능합니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모르셨던 분들은 이제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어려운 거는 정말 없죠.
예를 들면 옛날에 뭐 로밍폰 받으러 뭐 우리가 이제 KT라든가 이런 데 공항에서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일단 오래된 스마트폰을 하나 준비합니다. 아이폰도 상관없고요. 뭐 갤럭시도 상관없고 이와 다른 폰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유심칩만 들어가면 모든 기종이 가능합니다. 이런 스마트폰들은 전부 다 유심칩이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집에 있는 스마트폰이다 하시면 전부 다 가능하겠습니다. 만약에 해외를 자주 가시거나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19년 기준으로 노트 5 정도면 아직 쓸만한 기기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스마트폰이 있으시다면 서비스 센터 가셔서 배터리 교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배터리 교체했거든요. 유튜브 영상 촬영 때문에. 근데 하루 종일 써도 배터리가 남고요. 거의 새거죠. 예, 새 것만큼의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교체 비용은 3만원 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 만약에 아이폰 3를 쓰신다. 아이폰 3가 정말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하셔야 된다면 통신사에 전화하셔서 컨트리락 해제해달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이폰 3 이후에 나온 거는 전부 상관없고요.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예. 자, 해외를 나가는데 이제 쓰시던 스마트폰 하나와 오래된 스마트폰 하나, 그러니까 총 2개인 거죠. 총 2개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해외로 출발을 합니다. 자, 외국 공항에 도착하시면 어느 나라든 이런 식으로 유심칩을, 심카드라고 해서 유심칩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 가셔서 영어가 혹시 힘들다 그러면 내가 머무는 날이 뭐 3박 5일이다 4박 5일이다 그래서 5일이라면 그냥 손가락 쫙 펴서 5 days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직원이 알아서 상품을 추천해 줍니다. 또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돼서 또 한국이 참 관광을 참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곳을 가도 한국어로 된 간판이 있는 음식점이 있듯이 한국 직원도 이 유심칩 판매하는 곳에도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직원 계시면 그냥 한국말로 하셔도 되고요. 어느 정도 그냥 며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네가 알아서 다 추천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무슨 뭐 뻥튀기를 쳐가지고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냥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날짜가 선택이 됐어요. 나 5일 머물 거예요. 하게 되면 이제 5일에 맞는 거를 추천을 해줍니다. 전화기를 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쓰시던 스마트폰을 꺼내십시오. 오래된 스마트폰이 아니고 내가 한국에서 쓰던 거, 그 스마트폰을 건네주면 거기에다가 유심칩을 이제 꽂아주겠죠. 자, 그럼 한국에서 전화는 이게 지금 해외폰으로 바뀌었으니까 내가 전화를 어떻게 받느냐? 이 이후에 오래된 스마트폰에 다시 한국 유심칩을 넣을 겁니다. 자, 만약에 지금 해외 유심칩을 우리가 쓰던 폰에다가 넣지 않습니까? 자, 이게 끝났다면 이번에는 오래된 스마트폰을 건네줍니다. 그래서 약간의 바디랭귀지를 하셔서 방금 빼낸 유심칩을 내 한국 전화기에 있던 이 유심칩입니다. 이 유심칩을 오래된 스마트폰에 넣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적당히 손짓만 해도 알아서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래서 넣어주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원래 한국에서 쓰시던 폰에는 해외 유심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인터넷이 바로 사용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나 인터넷이나 모든 게 그냥 국내와 똑같이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국내에서 전화가 오게 되면 오래된 폰이 울리겠죠. 국내 유심칩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 국내에서 전화를 걸었을 때는 우리가 쓰던 폰이 울리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오래된 폰에서 전화가 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화 통화만 사용하면 되겠죠. 우리가 보통 해외를 갔을 때 카카오톡이나 인터넷이나 뭐 내비게이션 이런 게 중요하지, 솔직히 전화 같은 경우는 그냥 번호 딱 뜬 거 보고서 뭐 광고 전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 받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보시다가 받아야 될 전화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한국 폰에 있는 주소록을 요 오래된 폰에다가 좀 이렇게 넣어 두시면 누가 걸었는지 확인하기가 조금 더 쉽겠죠. 뭐 네이버 주소록에다가 주소록 올렸다가 이쪽에서 네이버 주소록을 다시 다운받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주소록 옮기는 방법은 별도로 검색해 보시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 방식을 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유심이 들어가 있는 한국에서 원래 쓰시던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인터넷, 유튜브 등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겠죠. 거기다가 최근 폰이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우리가 주로 쓰던 폰이기 때문에 뭐 이질감 없이 해외에서도 그냥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화가 걸려왔다. 그럼 가방 안에 있었던 오래된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꺼내서 누가 걸었는지 그냥 확인 정도만 해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통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로 걸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옵션 중에 무료 통화가 있는 그 유심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신재 그 요금제에 따라서 무료 통화가 있다 그러면 이 전화기를 가지고 국제 전화를 거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해외 유심이 들어가 있는 원래 쓰시던 스마트폰은 인터넷 위주로 활용하시고, 오래된 스마트폰은 그냥 전화를 걸고 받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게 되면 배터리 소모량도 거의 없고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했을 때 장점을 정리해 볼게요. 주로 이용하는 카톡이나 인터넷, 유튜브 등은 한국에서 사용하시던 빠른 폰으로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잘 받지 않는 전화는 오래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얘는 거의 가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가방 안에 들어가 있고 거의 꺼낼 일이 없습니다. 가끔 꺼내가지고 뭐 전화가 걸려 왔었나? 이 정도 확인 정도만 하게 됩니다. 거기서 전화를 확인해 보고 무슨 일이지 궁금한 경우에는 다시 지금 쓰고 있는 빠른 폰으로 카톡을 보내보면 되겠죠. 나 지금 해외에 있는데 무슨 일이야? 예, 그 전화 요금 발생이 거의 안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래된 스마트폰 배터리. 오래된 스마트폰은 전화 통화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거의 모니터링 용도로만 활용하는 거죠. 전화를 누가 걸었나? 무슨 일인가? 메시지가 온 게 있나? 뭐 그 정도까지는 다 무료이기 때문에 배터리도 거의 뭐 쓸 일이 없습니다. 또한 핫스팟을 통해서 만약에 뭐 이런 서비스를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공유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배터리는 조금 빨리 소모됩니다. 자, 일주일 내내 사용해도 1만원 이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어느 나라를 가도 이게 뭐 몇천 원 내에서 끝나지 그 이상으로 뭐 2만원, 3만원까지 요금이 부과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여행 기준입니다. 뭐 3박 5일, 뭐 4박 6일하는. 자, 용량이 만약에 부족하다. 내가 인터넷을 워낙 많이 썼고 영상을 많이 봤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부족할 때에는 편의점에서 추가로 구입 가능합니다. 자, 똑같이 그냥 유심칩 갈아 끼우면 되겠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해외에서 아주 편리하게 인터넷도 활용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뭐 전화 체크한 다음에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서, 혹은 뭐 보이스톡이나 뭐 페이스톡을 이용해서 한국에서 사용하던 이 빠른 폰을 이용해서 전화 통화도 영상 통화도 가능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호텔에 와이파이 되면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쓰고 밖에 나갔을 때만 쓰기 때문에 뭐 편의점에서 추가로 뭐 유심칩을 구입해 가지고 활용한 케이스도 거의 없습니다. 자,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해외에서 비용 많이 절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오래된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인터넷도 무료로 사용하고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도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블랙박스하고 내비게이션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아직도 별도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식이 핫스팟이나 테더링을 이용하는 게 아닌 다른 방법입니다.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있습니다. 바버TV의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이쪽에 있는 구독을 클릭해 주시고요. 뭐 힘내라고 혹은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아래로 쭉 내리셔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